안녕하세요. 우리오 대표이사 최영입니다. 액기획 특강 6번째,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 스토리 2번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난 영상에서 첫 번째 미션이 나왔었죠.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문화교육을 만들어라. 학교에 계신 영화 감독님, 교수님을 섭외를 해서 영화 감독만 아는 영화 이야기를 영화 보기 전에 듣고서 영화를 보면 재밌겠다. 그리고 반대하셨던 단장님을 설득을 해서 결국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전주대학교 입학지원실하고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에 대한 입학 설명회를 학교로 학생들을 불러오지 않고 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영화관을 이용을 해서 학교에 대한 설명회를 해주고 영화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주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입시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미션, 이 넓은 체육관을 채우는 게 미션이었습니다. 상황을 볼게요. 우선 게임 행사입니다. 게임 행사. 최근 연도에는 거의 8회만 날렸어. 그런데 제가 맡은 이 올해는 온게임넷이라는 방송사, 게임 방송사가 참여를 하게 돼서 규모가 더 커져 버렸습니다. 직장을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처음 맡는 대형 프로젝트였고 제 이력 안에서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처음 하는 행사였다는 거였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나를 견제하는 부하 직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한산했던 행사, 이게 왜 한산할 수밖에 없었냐. 회차가 진행이 될수록 관람객이 감소를 했어요. 처음에 게임 엑스포를 진행을 했을 때는 게임사들이 많이 참가를 해줘가지고 호응도 많았고 관람객도 많았었는데 더 이상 게임사가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관람객들이 오지를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관람객이 오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온게임넷이라는 방송사가 참여를 하면서 유명 스타크래프트 게이머들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게임을 하는 포맷이 같이 병행이 되는 게임 엑스포가 돼버렸습니다. 관람객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자, 이런 와중에 저는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행사였는데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 관람객을 동원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동원할지 몰라. 그런 와중에 저는 총괄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총괄이 아니었어요. 저보다 더 힘이 센 부하 직원이 있었어요. 그 부하 직원이 저를 이제 막 견제하는 거예요.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의 상사는 부하 직원을 더 신뢰했죠. 당연한 거겠죠. 오래 일을 했으니까. 나보다 부하 직원을 신뢰한다. 이게 포인트. 저는 그래서 이 넓은 체육관을요, 정말 많죠 사람들? 이렇게 채웠습니다. 역대급이죠. 게임사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희가 게임 엑스포를 하는 첫날이 전라북도에 있는 게임과학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게임과학고등학교에 매년 열리는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2박 3일 동안 함께하는 행사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대략 인원이 한 800명 정도 되는 큰 행사였는데 그 마지막 날에 그 학부모들과 고3 수험생들을 게임 엑스포로 초대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 자, 나를 견제하는 부하 직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내 의견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나의 상사는 제가 의견을 내면 거절할 게 뻔했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그래서 저는 부하 직원한테 전달을 하고 그 부하 직원이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상사의 승인을 받아오게끔 했어요. 제가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자라는 의견은 아니니까 덥석 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관람객을 채울 수 있는 정말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부하 직원도 냅다 달려가가지고 상사 승인 딱 받아오더라고요. 상사는 자기가 아끼는 부하 직원이었으니까 바로 승인해줬고 뭐 어때? 꼭 내 의견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내가 맡은 프로젝트예요. 제가 총괄이에요. 그럼 저는 그걸 채울 필요가 있어요. 꼭 내 의견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그냥 했느냐? 그냥 하지 않았죠.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게임과학고등학교에서 우선 참석이 가능한지 의사를 타진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친했던 선생님들께 연락을 해가지고 의사를 타진해본 결과 가능하다라는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 대신에 게임과학고등학교하고 행사장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이 먼 거리를 그러면은 직접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800명이나 되시는 분들을. 그래서 버스를 대절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버스 16대 이상을 대절을 했고요. 그리고 점심을 해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심 도시락을 또 시켜야 했어요. 근데 추가 지출이 가능한지 보니까 가능하대.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생각했던 거를 저희 부하 직원과 상사의 패턴을 역이용을 해서 이렇게 풀면 되겠다 해가지고 해결을 했죠.
문제 해결이란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10%, 30%, 40%, 50%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 목표치는 이만큼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현재 내 상태는 이 정도예요. 그런데 조금씩 갭을 줄여나가는 게 문제 해결이다 라는 거죠. 점점 증가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문제 해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앱 기획 또는 웹사이트 기획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화면 안에 무엇인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채울 것이냐, 저는 여기 안에 관람객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를 있었고, 이 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기획이란 고객 집단이 가진 문제를 경쟁사와 차별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재원과 주변 환경을 레버리지로 이용할 줄 알아야 나만의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 이게 기획이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생뚱맞게 도대체 왜 영화관에서 교육을 하고 큰 체육관을 채우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기획자는 항상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획자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자뿐만이 아니고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영감을 얻으셨으면 그거면 족하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다음 예고편 안 할 거야. 내가 다음번에 뭘 할지 몰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감사합니다.